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어휘 문제. 동의어 고르는 거예요, 동의어. 자, 볼게요.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에를 안 읽겠지. 안 읽으려고 할 것 같고, 읽어봤자 아마 여기부터 읽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and 뒤에서 여기서 툭 끊어버리고 요 뒤에만 읽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번 볼게요. have become convinced that. 확신했다. convinced는 쉬운 단어니까 자 확신했다. that 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했다. 접속사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nalytical skills 분석하는 스킬 그리고 technical knowledge 기술적인 지식이 중요한 블라블라다 for the job 어떤 일자리가 있나 봐. 근데 이 일자리에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기초나 토대가 됩니다. 가능성이 있지. 그리고 requirement 요구 조건이다.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킬들이 꼭 필요하다. 요구 조건이다. 가능하고요. 매니지먼트는 이건 아니죠. 이건 딱 봐도 아니야. 관리가 왜 나와 갑자기. 그 다음에 commencement는 뜻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근데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commencement ceremony 축하 의식인데 시작하는 축하 의식이잖아. 그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이게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왜 이렇게 했을까? 고등학교 졸업식이나 대학교 졸업식을 왜 시작이라고 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생활이 시작이 될 거고 대학을 졸업하면 뭐가 시작이 돼?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commencement ceremony는 새로운 시작 졸업식이야.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그런데 그거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냥 원래 시작이 맞아요. 그래서 시작 for the job 이건 좀 말이 안 돼.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prerequisite 이 단어를 모른다면 두 개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찍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제일 좋은 건 단어 뜻을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어 뜻을 그냥 알고 있다. 그래서 통으로 기억해요. 뒤에 for랑 같이 써요. prerequisite for. 잘 봐봐. 근데 봐봐라 얘들아. 이 단어 몰라도 여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스펠링이 어때? 똑같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니? 아 나만 들어? 이거 REQUI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딱 봐도 답이 2번인데 답이 2번이야 얘들아. 자 볼게요. requirement는 요구 조건이야. 요구 사항 요구 조건이라고 해요. 요구 사항 요구 조건 뭐 이런 걸 쓰는데 이게 회사에서 쓰는 말이야. 직장 취업이야. 취업. 이 일에 네가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싶어. 응시나 지원을 하려면 경력 3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토익 점수는 뭐 950점 이상이어야 되고 뭐 해외 영업 하려면 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해외 영업과 관련된 그 직무 경력이 뭐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이런 걸 뭐라고 해? requirement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job requirement. 그래서 아마 이것만 보고도 job이 나왔어? job이니까 job requirement. 이렇게 맞추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토익 지문 같은 데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이거 스펠링이 되게 비슷한데? 같은 뜻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서 맞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물론 가장 좋은 건 뭐다? 단어 뜻을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거죠. prerequisite 뭐라고 해요? 전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란 건 뭐야? 선결 조건, 전제 조건이란 말을 쓰는데 미리 요구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응시를 하잖아요. 그 college application을 하잖아. 그럼 당연히 고등학교 디플로마가 있어야지. 디플로마가 저 고등학교 졸업장이야. 고교 졸업장. 만약에 이제 학교를 이제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은 그 검정고시라는 걸 치러요. 검정고시.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을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중퇴하고 대학 준비하는 친구들은 검정고시를 패스한 거야 그거. 왜? 이 디플로마가 없으면 즉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없으면 대학에 응시를 못 해요. 됐죠? 그래서 디플로마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컬리지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4년 뒤에 이제 컬리지 디그리를 받게 되겠지. 자, 전제 조건 이 단어는 좀 중요하니까 내가 따로 표시해 줄게요. prerequisite. 이거는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vocabulary 시험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충분히. 그리고 commencement는 수능에는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토익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많이 나와요. 토익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는 게 좋아요. commencement가 시작. commence가 시작하다. 근데 commencement ceremony는 졸업식이다. 이 정도는 상식 차원에서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죠? 그래서 딱 요만큼만 읽었죠 우리가. 실전에서는 솔직히 다 읽을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 출제위원들이 어쨌든 어디서 가져왔든지 패세지를 가져왔든지 자기가 직접 만들었든지 출제위원이 좋아하는 그런 패세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를 풀었겠지 여러분이 뭐 2번 골랐든지 아니면 뭐 1번을 골랐든지 뭐 아니면 다른 거 골라서 틀렸든지 그건 상관없고 리뷰를 할 때는 즉 복습을 할 때는 전체를 다 봐라. 이랬지? 이 단어만 외우고 prerequisite 미리 요구한 것. 그래서 전제 조건, 뭐 선결 조건 이렇게 물론 외워야지. 당연히 외워야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문맥상에서는 job requirement 취업할 때 너에게 요구하는 거. 뭐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대학교 디그리가 있어야 졸업장 디그리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토익은 950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뭐 2년 이상 있어야 된다. 경력직을 뽑을 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job requirement. 이게 또 외워주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몰랐던 단어 commencement 시작. 그래서 commencement ceremony 졸업식 이런 것까지 외워주고 안 끝났어? 자, 앞에 읽어. I have reviewed 점검해봤다, 살펴봤다 your work and reflected at length on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냥 묶어주면 끝나는 거야. 자, at length도 외우세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죠? 짧게 본 게 아니라 오래 봤다는 뜻으로 쓴 것뿐이야. 자, 중요한 건 뭐라고? reflect on이에요. 그냥 reflect는 반영하다라고 많이 외우죠. 반영하다. 됐죠? 그래서 한국의 높은 GDP는 한국의 GDP는 높은 GDP가 높아. 이거는 뭘 반영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의 근무 시간이 길다는 걸 반영한다. work hours. 무슨 뜻이야?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오래 근무하기 때문이다. 뭐 야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 이랬지? 이런 반영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거울에 반사된다도 많이 쓰죠. 거울에 반사된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됐죠?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어? 반성하다가 있었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제 치킨을 왜 먹었을까? 불룩 나온 배를 보면서 어제 치킨 먹지 말걸. 내가 짐에 가서 운동 좀 할걸. 이렇게 반성할 수도 있는 거고 거울 보면서. 자, 근데 뭐가 있다고? 참회, 반성 이런 뜻도 있지만 심사숙고의 뜻이 있어. 심사숙고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심사숙고가 뭐야? 고민해본다는 뜻이야. 고민. 깊게 고민해본다. 깊은 생각, 깊은 고민, 깊게 고민한다. 요 뜻으로 쓴 거야. 그래서 내가 깊게 고민 한번 해봤다. 뭐뭐에 대해서. 이때 전치사 on을 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 더 외워. ponder on. 이것도 뭐야? 심사숙고하다. 깊게 생각해보다, 고민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이 뭐 수능 준비를 하든 뭐 이것처럼 재외국민 3년 특례를 준비를 하든 12년 특례를 준비를 하든 뭐 나중에 뭐 편입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공기업에 가서 영어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됐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 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 Our last conversation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 근데 particularly, especially, 특히, in particular, 특히 뭐에 대해서 네가 망설였던 거. 네가 망설였어. 자, hesitate죠. hesitate, 망설이다. 이 뒤에 원래 투부정사를 쓰게 돼 있어. 투부정사 하는 걸 망설이다거든. 근데 명사로 바뀌어도 역시 투부정사가 붙어 나오는 건 똑같아요. 네가 망설인 거, 너의 망설임, to demonstrate your editorial approach. 자, 편집에 있어서의 접근 방식이야. 그리고 접근 방식 뒤에 나오는 투는 무슨 투라고? 전치사 투예요. 뭐뭐에 접근하다. Your approach to the question is not correct.
이랬지? 문제 접근 방식이 옳지가 않다. 뭐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에 접근했어? Analytical topics. 분석하는 topic. 뭐 이렇게 돼 있어. 분석은 쉬운 단어죠. Analysis. 분석. Analyst. 분석하는 사람. Analyze. 분석하다. Analytical. 분석적인. 자, 됐고. Since we talked. 과거 시제가 나온 거 보니까 당연히 뭐야? 뭐뭐한 이래로가 맞죠. 뭐뭐한 이래로. since가 뜻이 두 개잖아. because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래로 뭐뭐한 이래로의 뜻도 있어요. 됐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게 뭐야? 뭐뭐한 이래로 하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쭉 해왔다. 됐죠? 우리가 어젯밤에 얘기했잖아. 근데 그 이후로 나는 쭉 리뷰해봤다. 몇 가지 다른 저기 후보자들을. 자, 후보자 단어 외워야 돼.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잖아. 후보. 그래서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가 지금 누구야?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이 두 명이죠. 그 여자분하고 트럼프 할아버지랑. 근데 이 후보가 선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후보로 써도 되지만 선보가 아니라 선거에서도 후보란 말을 쓰지만 취업할 때 있죠. 취업할 때. 일자리 취업. 그때도 후보란 말을 씁니다. 즉, 내가 이제 뭐 과장짜리 한 명을 구하고 있어. 근데 거기 한 5명이 지원했어. 그래서 지원자들이야. 지원자들. 그래서 applicant란 말도 많이 써요. 지원자들이라고 할 때 applicant. 지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쭉 살펴봤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since가 나오면 뭐라고? 뭐뭐한 이래로. 그러면 당연히 어때? 이래로가 무슨 뜻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 뭐가 떠올라요? 중학교 때 배운 거.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 계속. 쭉이 계속이잖아. 쭉 해왔다. 계속 해왔다. 현재 완료 딱 써야 돼.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내 얘기는.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내가 주황색으로 칠한 거는 전부 다 문법 문제라는 뜻이에요. 됐고. 뭐 candidates 후보. 근데 선거 후보가 아니라 취업할 때. 즉 applicant의 의미로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candidates with substantial editorial credentials.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뭐뭐 함께라고 하지 말고 함께가 아니라 뭐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substantial 이 단어 완전 필수 단어죠. 수능에 맨날 나오는 단어죠. 꽤 많은, 상당히 많은.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원래 실질적이냐. 그러면 실질적인 양의 돈. 야, 실질적인 양의 돈이 500원이겠니? 이건 아니지. 한 5천만 원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왜? 500원은 의미가 없지. 실질적이지가 못하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아니 500원 있으랑 없으랑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그지? 한 500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실질적인 의미의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상당히 많은, 꽤 많은이라는 뜻이야. 이때 많이 쓰는 게 뭐다? considerable. 그래서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꽤 많은 양의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significant도 많이 써. 그럼 중요한 양의 돈이니까 많은 양의 돈이지. 자, 어쨌든 상당량의 편집 credentials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어차피 대학교 가고 나면 토익 볼 거잖아요. 이게 토익 필수 단어라서 자격 조건이야. credentials 하면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격 조건. 뭐야? 같은 단어네? 맞잖아. 같은 단어. 뭐야? 다 같은 단어네? 여기도 이 단어가 나온 거야.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 그리고 또는 자격증이라고 해도 돼. 자격증. 자격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certificate 이렇게 하거든. certificate. 그래서 CPA 있잖아요. CPA. 이게 이제 Certificate of Public Accountant. 그래서 공인 회계사야. 공인 회계사. 그래서 Public Accountant 이제 이게 회계사라는 뜻이 되는데 앞에 있는 이 Certificate 이게 공인받았다. 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redentials 하면은 자격 조건도 되고 자격증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Qualifications로 내가 바꿔놨어. Qualifications가 뭐야? 저 사람은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 You have great qualifications.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토익 점수도 좋고 경력도 되게 풍부하고 어디 뭐 콩쿨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고 이럴 때 you have great qualifications for this jo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외우세요. 자, 그래놓고 이제 얘는 또 이제 왜 색칠을 했냐면 내가 have reviewed and have become 이거야. 병렬 구조라. 병렬 구조.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have become 난 됐다. convinced가 뭐예요? 확신이죠. 확신. I am convinced that. 나는 확신한다. 하고 접속사 된 나오고 나서 분석적 스킬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지식은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이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이해됐어? 즉 credentials 요거랑 즉 job qualifications 요거 같은 거야. 됐죠? 요거랑 그 다음에 prerequisite 전제 조건 다 같은 뜻이란 얘기야. 이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야. 근데 이게 선택지 2번이죠. requirement. 그래서 job requirements 또는 job qualifications 또는 job credentials 다 같은 뜻이에요. 됐죠? prerequisite는 정말 좋은 단어인 것 같아. 미리 요구한다. 대학에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제 조건이죠. 아니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데 대학이 어떻게 지원을 해? 그잖아, 그지? 그리고 일자리 구할 때도 상당수의 이제 대기업들은 당연히 대학교 졸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 뭐지? 지원 조건이라고 하죠. 지원 조건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요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prerequisite 이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눈치로 잡이 나왔네? 직업과 관련된 요구사항? 뭐 졸업장 있어야 되고 학점은 뭐 3.5점 이상이어야 되고 뭐 토익은 950점 이상이어야 되고 이렇게 느낌이 들 것 같아. 아니면 이 단어를 미리 알았다? 야, 근데 이 단어를 알았으면은 이 단어도 알아. 왜냐면은 vocabulary의 난이도가 이 requirement가 좀 쉬운 단어고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이제 prerequisite, 그지? 그리고 이 credential은 제일 어려운 단어야. 토익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vocabulary의 난이도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좀 쉬운 단어, easy. 얘는 intermediate, 약간 중간 단어야, 중간 단어. 이 정도는 많이 알아. 근데 credentials는 애들이 잘 못 외워. 그래서 막 따로 단어장 외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얘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이고요. 얘가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됐어요. 어쨌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이 시험 문제는 애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딱 이 단어만 외운다. 전제 조건. 그리고 딱 이 단어만 외운다. 요구사항. 둘이 비슷한 뜻이니까 정답이다. 끝. 이렇게 두 단어만 외우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reflect on 뭐뭐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본다. 심사숙고해본다. 그리고 credential 여기 candidates 이거는 대통령 후보만 presidential candidates 그래서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카멜라 해리스 요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일자리 구할 때 applicants 써줄게. 응시자 지원자 applicant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substantial 상당히 많은 양. 그 다음에 credentials 자격 조건 아니면 자격증 qualifications 요것도 같이 외우고 그 다음에 prerequisite 됐죠? vocabulary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우리 수능에서는요 vocab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런데 지금 이 시험처럼 재외국민 지필고사라고 하죠. 요런 데는요 vocabulary가 되게 중요하고 이 다른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수능을 제외한 모든 다른 시험은 영어 시험은 무조건 vocabulary 테스트야. 근데 수능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vocab에 지금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긴 해요. 자, 여기까지.